안녕하세요. 오만갈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볼 이야기는 노인 요양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말 제가 연변이 기사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것을 기사화한 내용이었어요. 제보자가 어떤 이제 도움을 청했냐면 아버님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너무 욕창이 심하게 오고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더 이상 이 보호를 하기가 요양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드렸는데 한 2주 정도 계셨는데 아버님이 가실 때부터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근데 그거 다행히 그 시점쯤에 이제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안 좋아지신 상태로 병원에 진료를 갔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아무리 봐도 뭐 특별한 원인은 없고 의아해하고 이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보니까 이게 항문이 조금 열려 있고 그 안으로 이렇게 뭐 초록색으로 된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넣어서 꺼냈더니 30cm나 되는 기저귀. 그게 아버님 항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장이 폐색이 되고 그 장파열까지 갈 뻔했던 그런 사건인 거예요. 제보자가 도대체 요양사를 자기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분노와 이런 답답함을 호소한 그런 기사였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린이집이 이제 노인 보호하는 시설로 바뀌는 이런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 기사에서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건데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그 빈번하게 발생했던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인구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우리 사회가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연변은 어땠어요? 그 뉴스 보면서 나한테 보내줬잖아요. 진짜 너무 충격받았는데. 네. 심각한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뉴스는 사실 일반 시사 프로그램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다루었거든요. 저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돌봄을 노동으로 보고 그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고 타인에게 이걸 의탁하고 타인이 완벽하게 해줄 것이다, 돈값을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 돈만큼의 값을 해주는 겁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애정의 흐름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요양만큼 하려면 나의 인건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요양 시스템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어서 간병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데 이분들 둘 다 보험이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고 기관이 어디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용 문제로 인해서 6명에서 7명당 1명의 보호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 6명, 7명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요. 그렇겠죠. 육체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이라도 있는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간병사들이 이 일을 하시는데요. 자격증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한 인터뷰에 보시면 그 방송에 나온 걸 보면 중국에서 떨어지는 순간 바로 투입된다고 해요. 이분들의 급여가 사실은 굉장한 육체노동을 거의 내가 힘들어서 못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생각을 해봐요. 돈을 많이 준다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늘 힘든 우리가 부모님 세대에는 사실 돈을 모아놓지 않으셨잖아요. 이분 부모님께 쓸 돈이 많지 않죠. 그러면 간병비를 최대한 낮춥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교통사고 같은 거 나가지고 24시간 개호를 하면 24시간 3명의 간병인이 들어갑니다. 최저임금 3명을 지급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그럼 이게 개호비예요. 병원비 별도입니다. 간병비 그렇죠. 플러스 병원비. 맞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낮춥니다. 최저임금으로 이걸 하려면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이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제로 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지불해야 되는 그 금액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싼 곳을 찾게 되는 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요것들을 이제 최대한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 사업처럼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그 구조. 네. 우리 사회에서 요양 보호에 관한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노인 학대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꼭 병원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본질은 사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홀로 감당했던 그 한 명의 역할을 각각 나눠서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주었을 때 그 어머니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이 문제로 저는 귀속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쩌면 전에 말씀드렸던 최태원 회장의 그렇죠. 가사 노동에 대한 대한.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사람들한테 각각 나누니까요, 인건비로 환산해가지고 그것을 전문가라고 인정해서 풀 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면 그만큼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서비스를 국가에 요구를 하든지 예, 그런 사회가 됐고, 그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인정할 것이고 얼마만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계속 학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그게 돈으로 환산되니까요. 노인 요양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런 학대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제 더 말씀도 많으시고 오히려 더 몸을 가누기 힘들어지시는 노인분들에게 중국인 보호자가 붙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런 갈등 요소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어떻게 비용을 쓸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마치 어린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직접 보호자가 되어서 관여를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자녀가 보호자가 돼서 막 관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은 죄책감이 있죠. 내가 힘들어서 보냈는데.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는 것은 내가 힘들어서 보냈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시는데,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요양병원 같은 데 모시게 되면 나도 힘들어서 보냈는데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못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몇몇 분들이 이런 사고를 겪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 그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시스템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찔끔찔끔 뿌려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원이냐, 요양병원이냐, 사실 일반인들은 이걸 찾아보지 않으시면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죠. 예.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예 부처가 다릅니다. 우리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 이렇게 시스템 다르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아예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공부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국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경제적인 발전도 중요하고 지금 한참 일해야 할 세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우리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노령화 추세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큰 그림을 놓고 그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일본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면만 한다면 장래 우리가 겪게 될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연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또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이제 돌봄을 노동으로 이렇게 보고 그 노동에 대한 어떤 비용을 사회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부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홀로 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회가 같이 이 일을 거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복지로 잘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문제가 결국 내가 몇십 년 후에 겪을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자녀가 겪을 일이기도 한 거죠. 이게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시는데 일본에는 심지어 우리 장례식장 같은 데 있잖아요. 바로 못 들어가셔가지고 시신 호텔이 있습니다. 네. 예, 장례식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기 시작하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화장장에 들어가기 위한 호텔에 안치를 시켜놓고 이제 필요하면 안치실에 가서 계속 볼 수도 있고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순서가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런 시스템까지 마련되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갔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을 종종 일본보다 봐요. 10년 네. 늦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벌써 이제 장례식장이나 밀려가지고 화장장이나 되게, 이런 데는 님비 시설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구조고 요양병원만 해도 지금 이 그렇죠.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노령화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가가 사실은 더 많은 전문가들의 회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도 네.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네, 그렇죠. 정말 요양사들의 어떤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돌봄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또 좋은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장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존엄의 가치를 가진다고 천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그 뉴스를 이제 연변이 건네준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처참하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고, 그 한 어르신의 그 존엄이 너무나 훼손된 것 아닌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노인 복지, 노인 요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공론화하고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